스프링 부트 테스트 실습 REST API 2회 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REST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사용이 되는 JSON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프링 부트에서 REST API로 호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고 API를 설계를 해야 될지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ST가 뭐의 약자냐면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의 약자입니다. 제가 그때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Representational이 뭐냐, 이게 표현적인 이라는 뜻인데 이 표현적인이 뭐냐라는 것을 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HTTP의 메서드 하고 우리가 브라우저에 뭐 HTTP 뭐 어쩌고저쩌고 .com URL 이렇게 적잖아요. 그 경로 그 두 개를 합친 거를 표현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메서드와 URI를 조합을 하게 되면은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get users, 뭐 post users, 뭐 post users 슬러시 123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 상태별 쭉 이제 한번 적어 보면은 이제 get users, 그러니까 유저의 정보 목록을 조회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post users라고 적게 되면은 새로운 사용자를 생성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방식이니까 유저즈 새로 생성이 되는 유저들에 대한 정보는 바디에, 리퀘스트 바디에 담아서 서버 쪽에 전송을 하겠죠. 그 다음에 get 다음에 users 하고 123 되어 있는데 123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유저의 id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유저의 사용자 정보를 조회할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HTTP의 메서드 get, post, put, patch 요거하고 그 다음에 URI를 조합을 해서 표현 상태를 만들고 이 표현 상태를 전송을 해서 우리가 코딩을 하자라는 의미를 갖는 게 REST인데, 이거를 정확히 다 지켜가면서 구현을 하면은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실무에서 get과 post만 주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HTML의 폼에 좀 제약이 있어요. HTML 폼은 기본적으로 get과 포스트 메서드만 지원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딩을 UI 코딩을 하실 때 메서드를 get하고 포스트가 아닌 걸로 한번 지정을 해서 코딩을 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민감한 데이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민감한 데이터, 비밀번호 이런 거죠. 이런 거를 get 방식으로 보면 안 되겠죠. get 방식으로 보면은 그 브라우저의 그 주소창에 다 노출이 되니까. 그런 민감한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포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API 설계의 간소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put, patch 이런 거 메서드 안 써도 대부분 get하고 post 두 개만 있으면 충분한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개발자들이 이제 뭐 put, delete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행정안전부인가? 거기서 나오는 옛날에 그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안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get하고 post만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존의 뭐 아파치 서버, 요즘 들어서는 이제 쿠버네티스 때문에 엔진엑스가 많이 떴는데, 뭐 이런 엔진엑스, 이런 설정들을 보면은 get하고 post 메서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필터링 시켜버리는,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설정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HTTP 응답 상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PI를 설계를 하다 보면은 이제 프론트 개발자나 혹은 이제 회사 대 회사로 REST로 주고받는 그런 인터페이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HTTP의 그 응답 상태 코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0번, 200번, 300번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간혹 300번도 좀 문제가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개발자들한테 중요한 HTTP 응답 상태는 400번대랑 500번대겠죠. 그래서 400번대는 클라이언트 에러고 500번대는 서버 에러입니다. 이거는 HTTP의 응답 상태 코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 대 회사의 인터페이스를 뚫을 때는 이 400번대, 500번대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400번대, 500번대,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800번대, 900번대, 1000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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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별도의 추가적인 코드가 더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응답 코드에 대해서.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부 API 설계 방식에서는 모든 거를 200으로 OK를 처리를 하죠. 그리고 응답 본문에 오류 메시지를 포함하는 방식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류 메시지보다는 오류 코드죠. 예, 서로 간에 합의된 오류 코드와 오류 메시지를 교환함으로써 HTTP의 응답 상태 400이냐 500이냐는 중요하지 않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쪽이죠. 받는 쪽에서 오류 처리 로직이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TTP 응답 상태 코드를 관리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회사와 회사 간에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에러 코드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럴 바에는 아예 200으로 오케이 처리를 하고 400으로 갈 거나 500으로 갈 거를 전부 200으로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별도의 오류 코드를 서로 합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주고받을 때 응답 코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주고받을 때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HTTP에서 데이터 타입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이 속성이 하나 있는데 요거를 마임 타입이라고 합니다. 요 마임 타입이 일반적으로는 타입 슬롯이 서브 타입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버는 HTTP 응답 헤더에 컨텐트 타입이라는 필드를 헤더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 마임 타입을 지정을 해줍니다. 또 한 가지 브라우저에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하고 관련 있는 부분인데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그냥 쏠 때 서버 쪽에 패치라든지 엑시오스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쏠 때 accept는 거의 생략을 하잖아요. 근데 accept 같은 경우에는 내가 JSON 형식으로 받고 싶어 하면 그 형식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버에서는 그 accept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컨텐트 타입을 지정해서 넘겨주는 거죠. 이와 같이 동작하는 것이 accept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accept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서 저도 생략할까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 좀 중요해서 마임 타입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좀 내용을 넣어봤고요. 주요 마임 타입에 대해서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텍스트 플레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자형이면서도 플레인, 그냥 완전 정말 일반적인 형태의 문자열이고요. 텍스트 HTML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브라우저에서 보는 HTML 있죠. 그런 문서 형식으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애플리케이션 JSON이 있고 애플리케이션 XML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JSON이죠. 요게 이제 스프링 부트의 미디어 타입이라는 상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상수가 애플리케이션 언더바 JSON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미지 웹P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요 이미지 마임 타입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서버 쪽에서 바이트 스트림으로 쭉 그냥 다운로드 하듯이 내려주면 브라우저에서는 마임 타입이 이미지 웹P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바이트 스트림을 이미지로 인식을 해서 우리가 이미지 URL을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바이트로 받는 방식으로도 우리가 코딩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잠깐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마임 타입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썼던 애플리케이션 JSON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정확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클라이언트는 마임 타입을 통해서 데이터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마임 타입을 지정을 해서 서버 쪽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얘가 JSON 형식인지 XML 형식인지 HTML 형식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 마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안 취약점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임 타입을 잘못 지정했을 경우에는 보안상 취약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호환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클라이언트가 있죠.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 교환을 원활하게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백엔드에서 레스트를 호출할 때 스프링에서 제공해주는 4가지 레스트 엔드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참 백엔드에서 레스트를 호출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백엔드에서 스프링의 예를 들겠습니다. 스프링에서 이제 컨트롤러에 레스트 컨트롤러 이렇게 지정을 해두고 해당 URL을 호출을 하면은 그거를 브라우저에서 호출을 하면은 브라우저 그거 데이터를 받겠죠. 마찬가지로 서버, 백엔드 서버가 브라우저처럼 클라이언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서버에서 서버로 호출하는 거죠. 서버에서 서버로 호출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지긋지긋한 CORS 있잖아요. 그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CORS는 그 브라우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그런 불편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거 그냥 한번 언급해 봤고요. 어쨌든 스프링에서 백엔드에서 백엔드로 레스트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4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레스트 템플릿, 세 번째 있는 레스트 템플릿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트 템플릿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브라우저에서 URL 주소 땅 쳐서 보내는 거,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에는 그 웹플럭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웹플럭스 스택이 있고, 그 다음에 서블릿 스택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웹플럭스 쪽을 지원해주는 클라이언트, 그래서 웹 클라이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논블락킹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1, 2년 전인가 레스트 클라이언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레스트 클라이언트는 레스트 템플릿을 좀 확장한 거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플루언트 API를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최근에 JDK 아마 21, JDK 21 이상 버전이라면 레스트 템플릿보다는 레스트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둘 중에 레스트 클라이언트를 쓰든 레스트 템플릿을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다음 장에서 얘기할 HTTP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둘 중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논블로킹 방식으로 해야 된다면 웹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HTTP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방식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인터페이스 하나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HTTP 익스체인지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주시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REST 컨트롤러에서 URL 받는 그런 문법하고 거의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단지 이제 여기서 여기에 나온 거는 이제 인터페이스 이 리퍼지토리 서비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리퍼지토리 서비스에 대한 빈을 하나 조금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요거를 get exchange 해가지고 URL만 있으면 어느 사이트로 호출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이트로 호출할 것인가에 대한 빈을 하나 만들어 두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인데, 그 코딩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빈 어노테이션 붙이시고요. 우리가 뭐 데이터 소스라든지 이런 거 컨피규레이션 할 때 컨피규레이션 뭐 이런 부분에다가 빈을 하나 주입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리턴 타입이 아까 보셨던 리파지토리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리파지토리 서비스 이렇게 만들어 두고, 요 이름은 우리가 앞서 세팅했던 인터페이스 명이 될 것이고, 여기서 파라미터 주입을 REST 클라이언트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해당 세팅 정보를 세팅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 줄에 리턴 줄에 보시면은 팩토리 크리에이트 클라이언트라는 거죠.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빈으로 하나 생성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걔의 리턴 타입은 리퍼지토리 서비스.클래스 인터페이스였죠. 인터페이스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어렵지 않고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요거에 대한 실습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프링 부트 테스트 실습에 REST API에 대한 예편 진행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프링 부트 테스트 실습, 지난 시간에는 도메인 모델 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컨트롤러 쪽 있죠. URL 호출해서 백엔드 서버가 받아서 리턴해주는 그 영역, 컨트롤러 영역에 대해서 TDD로 코딩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